어머니, 그 건물 제 앞으로 넘기시면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아들의 예비 신부였으니까요. 저는 올해 65 평생을 아들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될 아이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청소부로 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 지난 세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새벽 4시 재래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립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 가운데 스테인리스 포장마차를 끌고 가는 여인의 발걸음이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녀는 작은 액자 속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입니다. 28살, 이제 막 30개월 된 아들과 둘만 남은 세상. 남편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잃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국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서 구수한 향이 피어오르죠. 그녀의 손놀림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썰고 파를 송송 썰고 김치를 볶아내는 모습이 마치 10년째 해온 일 같습니다. 이모 국밥 하나요.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공사장으로 향하는 인부 아저씨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밥을 말아내어 줍니다. 뜨끈한 국물 위로 파가 동동 떠오르고 김치가 빨갛게 올려져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이모.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 아저씨가 흐뭇하게 웃으며 돈을 건네줍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해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이런 순간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낮이 되자 시장은 활기로 넘쳐납니다.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러 오고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녀는 문득 집에 혼자 있을 아들이 걱정됩니다. 진수야,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고 갈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어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배고파요. 냉장고에 우유하고 빵 있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억대의 보상금이 있긴 하지만 시댁에서 호시탐탐 그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돈을 굴리냐며 빼앗으려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녀는 포장마차를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붓고 아팠지만 지갑 속에 차곡차곡 쌓인 돈을 보면 뿌듯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꼭 껴안고 걸어갑니다. 진수야, 엄마 왔어.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달려와 안깁니다. 작은 몸이지만 엄마를 꼭 껴안는 힘이 단단합니다. 엄마,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야, 우리 진수 생각하면 전혀 안 힘들어.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붕어빵을 건네줍니다. 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엄마, 고마워요. 두 모자는 작은 밥상에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간단한 반찬이지만 함께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합니다. 진수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대학까지 보낼 거야. 엄마, 저도 커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잘 키워내겠다는 다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내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장사가 조금씩 잘 되고 있으니 곧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댁에 방해만 없다면 말이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몇 년 후, 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삶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성공이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나는 긴 하루였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모 오늘도 국밥 둘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손님들과의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진수는 혼자 종이박스를 깔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6살이 된 아들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진수야, 엄마 왔어.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러 오는데 진수만 혼자 집에 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데 보낼 거야. 엄마, 저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에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해 작은 점포 하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가게를 가질 수 있다고요? 이모 워낙 성실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추천했어요. 월세도 저렴하고 위치도 괜찮아요. 드디어 포장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게였습니다. 진순의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진수가 학교를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가게예요. 그래, 이제 엄마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니까 금방 만날 수 있어.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아두어 진수가 숙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야, 너 장사 제법 잘 되더라.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가게 안을 훑어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진수 키우는데 쓰고 있어요. 진수는 우리가 키울게. 너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아이를 키워? 그 순간 가게에 있던 단골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수, 제가 키우겠습니다. 호, 그래. 그럼 법적으로 따져보자. 진수 아버지 재산도 있고 보상금도 있잖아. 시어머니는 며칠 후 정말로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관리권을 할머니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이런 작은 가게로? 그날 밤 진수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진수야.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저 데려간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랑 있을래요. 아들이 작은 팔로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런 일을 당해야 해. 파출소장님께도 말씀드려보자. 상인들의 도움으로 파출소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르신, 아이 엄마가 멀쩡하게 키우고 있는데 왜 빼앗으려 하십니까? 그 여자가 뭘 아나? 아이는 집안에서 키워야지. 법적으로는 친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를 따르고 있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물러섰지만 마지막에 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좋아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진수는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단골 손님들이 주는 과자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모, 이 아이 참 똑똑하네. 나중에 크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고맙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잘 키우겠습니다. 몇 년이 흘러 IMF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오래된 건물 하나가 헐값에 나왔습니다. 이모, 그 건물 사지 마세요.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재개발 계획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큰 결정을 하려고 해. 엄마가 결정하는 건 다 좋아요. 13살이 된 아들은 이제 엄마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건물을 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성공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IMF로 샀던 건물이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재개발로 땅값이 10배나 뛰었고 프랜차이즈 본점까지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진수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 첫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수 어머니시죠?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이들이 놀릴 때가 있어요. 엄마가 국밥집 사장이라고. 그날 집에 와서 진수의 책가방을 열어봤을 때 찢어진 공책과 지워진 연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왼쪽 뺨에 희미한 멍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진수야,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지. 아들이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이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맨날 국밥 냄새가 나냐고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은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아는데. 아들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겨우 14살인데 벌써 어른스럽게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은 진수와 함께 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집, 치킨집, 때로는 조금 비싼 갈비집까지.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너 좋은 대학 보낼 거야. 엄마,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다행히 진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결국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 안심이에요. 대학생이 된 진수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방학 때는 가게를 도와주고 어머니의 사업 확장에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인터넷 마케팅이 중요해요. 블로그도 만들고 SNS도 해야 해요. 그런 건 엄마가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 덕분에 진순의 국밥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손님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이제 33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진수도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친구니? 좋은 여자예요.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거든요. 며칠 후 진수가 데려온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은 소라, 28살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소라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반가워요. 어머니, 진수 오빠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소라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진심으로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라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게 일도 도와주고 설거지까지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소라야. 우리 진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소라는 손편지까지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평생 진수 오빠 잘 챙기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정말 안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점점 비싸져 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소라야, 그 가방 예쁘네. 아, 이거요? 진수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진수에게 물어보니 정말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라가 좋아해서요. 그 정도는 괜찮죠? 하지만 가방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자주 식사하는 것 같았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진수야, 요즘 용돈이 많이 드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수가 카드 명세서를 놓고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수 월급만으로는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라가 어느 날 갑자기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세금 절약을 위해서 강남 건물을 진수 오빠 앞으로 넘기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나중에 상속세도 아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세금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소라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고 겸손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소라가 진수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며칠 후 우연히 소라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라가 누군가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야, 누구랑 통화했니? 아, 친구요. 결혼 준비 때문에 상의하는 거예요. 소라는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 진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한 의심일 수도 있었고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소라의 진짜 모습을 내 눈으로 봐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그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포장마차를 끌던 시절, 그때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때처럼 하면 된다. 소라가 일하는 곳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자.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우리 진수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확인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어머니로서의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계획을 세워보자. 소라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오래된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포장마차를 끌던 시절 입던 낡은 옷이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에 고무장갑, 마스크까지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고 가게 사장으로 불리던 자신이 아니라 옛날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청소 용역 회사 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부탁이에요. 며칠만 도와주세요. 아, 혹시 며느리 될 사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금방 눈치챘습니다. 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옛날에 해본 일이에요. 이틀 후 소라가 다니는 대기업 빌딩 청소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딩 곳곳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 정말로 30년 전 그 여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은 소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오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라를 발견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바닥에 발자국 남았잖아요. 다시 닦으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성이 없어요. 제대로 해주세요. 소라는 동료 직원에게 불평했습니다. 죄송해요, 소라 씨. 저분이 원래 좀 그러셔서. 동료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라가 회의실 근처에서 일부러 커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청소하던 아주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정말.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제대로 청소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금방 닦을게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해요. 상사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소라는 정말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청소 상태가 너무 엉망이에요. 담당자 바꿔주세요. 그 아주머니는 결국 그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짐을 싸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아주머니의 체념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소라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진수 앞에서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나흘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소라가 빌딩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양복 차림으로 보아 변호사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청소하는 척하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설득은 잘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워낙 신중한 분이라서. 서두르셔야 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물론이죠. 일단 명의만 넘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소라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까요? 뭐 나이가 나이니까. 길게 보면 몇 년 안 되겠죠.
변호사의 말에 소라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 청소하는 척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건물 말고 다른 재산은 없나요? 가게 몇 개 더 있어요. 그것도 다 제법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와, 정말 대박이네요. 소라 씨 폭 터졌어요. 제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짜면서.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하실 거예요? 빨리 하려고 해요. 명예 이전 끝나면 바로. 신랑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순진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진수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니. 그런데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설마 들키겠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집에 돌아온 후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소라의 착한 모습도 눈물도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진수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아들이 믿을까?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저런 나쁜 여자에게 속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시면 상견례 이야기 좀 해요. 상견례? 네, 부모님께서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호텔에서 할까요? 좋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진수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자신을 원망할까봐.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들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상견례 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였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호텔 프라이빗 룸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소라와 그 부모님 진수까지. 고급 한정식이 차려진 테이블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녀는 일부러 청소복 차림으로 입장했습니다. 파란 작업복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왜 여기 계세요? 소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했던 그 여인을 알아본 것입니다. 소라야, 무슨 일이야? 진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회사에서 청소하시던.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다시 입장할 때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수 어머니입니다. 소라와 그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소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며칠 전까지 청소부로 일했던 그 아줌마가 바로 저입니다.
진수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수야, 잠깐만 기다려.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프로젝터와 연결해서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라가 청소부들을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커피를 일부러 흘리고 청소 아주머니를 해고시키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라의 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따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카페에서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까요? 길게 보면 몇 년 안 되겠죠. 그럼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네요.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라야, 이게 정말이야? 진수 오빠, 오해예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소라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세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소라가 동료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짜면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진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라야, 이 모든 게 연기였어? 진수 오빠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만해. 진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우리 엄마를 이렇게 이용했다니. 소라의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빠, 뭘 그런 말을. 소라야, 그만해. 이미 다 들켰잖아. 소라의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진수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프러포즈용으로 준비했던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필요 없겠네. 테이블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진수 오빠, 제발. 소라야,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그 부모님도 깊게 사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방 안에는 모자만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진수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진수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는데. 엄마가 지켜주셨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소라가 일하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사장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을 변경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든 청소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임금도 인상하고 복리후생도 개선하겠어요. 관리 책임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면 제가 이 빌딩 소유주입니다. 제 결정입니다. 사실 이 빌딩도 그녀가 몇 년 전에 매입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청소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정식 직원입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차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소식은 곧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국밥집에서 시작해 재계 거물된 여성 CEO, 청소 직원 처우 개선 앞장. 기사를 본 진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진수가 자랑스러워한다니 기뻐요. 엄마, 저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몇 달 후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영숙 씨의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인사드려요?
지연이라고 해요? 지연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고생이 아니야. 진수 키우는 재미로 살았어. 저희 어머니의 재산에는 관심 없어요? 저희 힘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구나. 1년 후 진수와 지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청소 아주머니들이 모두 찾아와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더 기뻐요. 결혼식이 끝난 후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수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2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아기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 와봐. 아기를 안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수야,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청소 직원 처우 개선 사업이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되고 있다던데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 좋은 일이지.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퍼져나가다니 정말 대단해요. 돌아보니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정성으로 일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며 살 때 오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